자유를 위한 좌담. 명희는 공허했다. 언니 주희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도 아무런 위로는 없이 공허감만 들었다. 한데 그런 감정 외에도 명희의 마음속을 꽉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였다. 그것이 가슴속에 들어차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 명희는 남편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어댐으로써 그러한 분노를 조금이나마 풀어내고 있었다. 마치 남편이 죽을 죄라도 지은 양 그쪽에다 대고 격렬한 질책과 신경질을 쏟아내다가 그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제 모습을 보며 명희는 심한 자책감을 느꼈다. 어쩌녁에도 남편은 애교 섞인 미소로 800일을 해주겠다며 명희에게 다가왔다. 남편이 제 욕구를 채우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명희는 돌연 화가 솟구쳤다. 추잡스럽기 짝이 없는 행태를 그만두지 못하겠느냐며 명희가 난데없이 소리를 질렀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이 일어나 앉았다. 명희에게는 남편의 몸이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송충이의 촉감처럼 기분 나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느 때는 그 손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오는 뱀처럼 소름 끼쳤다. 평범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느닷없이 이빨을 드러내는 명희를 누구라도 이해하기는 어려울 터였다. 손을 잡으려고만 해도 비명을 질러대다시피 하는 명희에게 남편은 당혹감을 넘어 울미남을 느끼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명희는 남편이 빚어내는 사소한 실수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했다. 그가 저지른 작은 잘못들에 매달려 따지고 들다가 격분을 터뜨렸다.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으면 내키는 대로 달려들어 그 얼굴이나 목에 생채기를 내놓거나 도구를 찾아다가 마구 휘둘러서 남편을 다치게 했다. 명희는 아이에게도 포악을 떠는 일이 잦았다.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의 성격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호된 시달림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희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편의 잘못이 아니었다.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은 이가 비참하게 죽어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다. 그러다가 칼을 들고 직접 죄인의 목을 찌르러 가는 상상을 자주 했다. 결혼을 한 이후에 명희는 밤마다 예수를 떠올리며 죄인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숨이 끊어져가는 가운데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했던 신의 아들이라면 명희에게도 그와 비슷한 용서의 능력을 줄 것 같았다. 그러나 명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죄인을 응징하여 죗값을 받아낸 것도 아니었고 죄인을 용서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도 아니었다. 외상후 장애는 고스란히 남아서 명희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직장을 잡아도 명희는 오래 다니지 못했다. 사는 것이 불안했고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까봐 두려웠다. 명희는 누구와도 잔잔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 지은 죄를 모르는 채 담담히 살고 있을 남자 때문이었다. 명희는 함부로 취급당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이 떠오를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한 과거를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소중성을 갖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따로 거처를 마련하여 독립을 하고도 언니는 또다시 집을 찾아가는 모양이었다. 남자가 있는 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도 발을 끊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남자와 함께 살았던 예전의 습관 그대로 술상을 차리고 그의 시중을 드나보았다. 술상이 물러날 쯤이면 일어나는 일을 그러구러 감수하면서 언니는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언니에게 동병상련을 갖기에 앞서 명희는 제 상처만으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남자는 주희보다 명희의 몸을 더 좋아했다. 술상을 물린 남자가 명희의 어깨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왔다. 그런 남자의 손이 점점 명희의 젖가슴 쪽을 주무르거나 아래쪽까지 더듬댔다. 남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면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명희는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없었다. 명희가 거부한다면 희생양이 될 사람은 언니 주희이거나 오빠였다. 명희가 뻗대는 것 같으면 남자는 주희를 불러오라고 했다. 남자의 방으로 주희가 들어갔다. 방 밖으로 흘러나오는 간헐적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명희는 얼음처럼 서 있었다. 명희나 주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남자는 폭력을 쓰기도 했다. 몸의 곳곳을 주물럭거리는 남자의 짓거리에도 혐오감이 들었지만 그에게 두들겨 맞는 일은 더 무서운 것이었다. 약바르게도 오빠는 남자의 시야 밖에 머무는 법을 터득한 듯했다. 그렇기는 했지만 한번 제대로 걸리는 날에는 온몸이 시퍼렇게 맞아서 오빠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명희의 마음속에 켜켜이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살아야 되니 순응한 것이었을 뿐 남자와 함께 지내며 있었던 일들은 하나하나 울분이 되어 발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줌을 누누라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려서 그런 것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명희는 임신 중이었다. 임신을 하면 보통은 잠이 쏟아진다고들 했지만 명희는 불면증에 걸린 것처럼 잠이 현저히 줄어 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명희는 일찌감치 휴학계를 내려하고 있었다. 명희는 아기를 낳을 생각이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지할 때가 생길 수 있다는
은연한 기대감까지 들었다. 한데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주지 않았다. 쥐어짜는 듯이 배가 아팠던 그날, 명희는 평소처럼 화장실에 계속 드나들면서 오줌 대신 피를 누웠다. 출산을 하는 고통이 어쩌면 그와 비슷한 복통일지도 몰랐다. 태아가 뱃속에 있었던 길지 않은 시간만큼 복통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명희가 임신을 했던 동안 남자는 난폭해져 있었다. 명희가 좀 더 어렸을 때 드물게 다가와 아랫도리를 벗겨 여린 사틀 문질러대던 그가 아니었다. 남자는 명희를 향해 막무가내로 자신의 남근을 쑤셔댔다.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빼내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종양을 도려내듯 어두운 기억들을 추출해버린 다음 그 자리에 좋은 것들을 심어 밝음이 새로 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수련센터에서 말해주는 대로만 된다면 명희는 괴로움을 떨어버릴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을 빼내고 그 자리에 밝음을 채운다는 것은 도식적인 얘기에 불과했다. 명희는 여전히 남편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해소를 하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지속되는 한 명희의 닭달질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었다. 상대가 이유 없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밤샘 닭달질이 그쳐지는 게 아니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제 문제를 가지고 상관도 없는 누군가를 들볶고 몰아세운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자동차처럼 상황은 제어되지 않았다. 명희는 죄 없는 사람에게 이상스러운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고 남편의 얼굴은 어두워져 갔다. 애초부터 문제를 만든 사람은 명희 자신이 아니었다.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억만년을 빌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맞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명희의 머릿속이 그런 수동적인 생각에 파묻혀 있었다. 파렴치한에 대한 기억을 불살라 버릴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었다. 남자를 고소하여 감방에 쳐넣어버리면 후련할지도 몰랐다. 남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산다면 남자로 인해 생겨난 괴로운 기억들이 끊어질 수 있을까? 남자를 보지 않은 채 여러 해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단 하루도 남자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남자를 깜빵에 보낸다 해도 남자의 얼굴을 영원히 볼 필요가 없다고 해도 명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명희는 그때의 그 시간들 속에 멈춰 서서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고통은 그때 그 시간들 속에 있었을 뿐인데도, 그 시간들은 이미 가버리고 없는데도 통증은 멎지 않았다. 한때는 남자를 용서했다고 믿었다. 남자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죄를 따져 물을 마음이 더는 들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어느 정도 용서의 반증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그 용서라는 것이 명희의 마음에 치유를 주지는 않았다. 용서의 성질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었다. 괴로운 마음은 계속해서 피어올랐고 그 괴로움을 양분으로 이상스러운 성격이 발화되고 있었다. 명희가 구역질을 했다. 남자가 다시금 자신의 남근을 명희의 입에 갖다 댔다.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는 있었지만 명희의 작은 입안에 남자의 것을 우겨 넣기에 역부족이었다. 계속 구역질을 해대던 명희가 고개를 돌리자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는 남자가 몸을 돌려 무릎을 바닥에 댄 후 엉덩이를 들었다. 남자가 명희에게 눈짓을 했다. 명희가 남자의 둔부 한가운데로 입술을 가져다 댔다. 이어 명희는 대겁 올라오는 욕지기에 꾀꾀거렸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눈썹을 쭈그러뜨렸다. 곧바로 남자가 명희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 남자는 명희의 음부 쪽으로 제 남근을 억지로 밀어넣었다. 명희의 울음 사이로 남자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축축한 액체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명희는 공포 속에 누워 있었다. 남자와 한 이부자리 위에 있을 때 명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